올해 국내 10대 그룹의 신년사에서는 미래와 투자가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개인 금융 정보를 모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올해도 게임주 주가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돈 버는 게임, 이른바 P2E가 신선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의 신호탄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주민부동산에서 짚어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올해 국내 10대 그룹이 내놓은 신년사를 살펴보면 코로나19보단 미래와 투자가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를 넘어 미래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올해 10대 그룹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고객. 기업데이터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 고객은 40회 언급되며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업들이 고객 중심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의미. 그룹별로는 LG그룹이 4년 연속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올해 신년사에선 미래와 투자가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습니다. 미래 키워드는 34회 언급돼 3년 연속 2위였던 성장을 밀어내고 2위에 올랐고 지난해 언급횟수 순위 30위 밖이었던 투자도 올해는 1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종우 포스코 회장이 신년사에서 총 7번에 걸쳐 투자를 언급한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지난해 9위였던 코로나19는 올해 15회 언급되는 데 그치며 29위로 밀렸습니다. 기업의 관심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와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30위권에서도 빠졌던 친환경도 전 세계적인 ESG 경영 흐름을 타고 11위에 오르며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습니다. 오늘 열린 대한상의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최태원 회장도 기업의 새로운 역할로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대전환 시기인 지금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실행에 나설 때라며 격변의 시대에 기업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내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 소비 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 관리와 신용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금융사의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가져왔지만 이제는 정보관리업체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정보만 금융회사에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들은 마이데이터 앱에서 은행 잔고와 대출은 물론 카드 사용액, 보험, 또 주식 투자 현황까지 모든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관심을 받은 게임주의 주가 최근 약세를 보인 바 있죠. 올해는 돈을 버는 게임, 또 플레인 투 언 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며 지금이 매수적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위 10종목 내에 게임주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메이드 맥스가 1,503%, 위메이드 814%, 데브시스터즈 628% 등 메타버스, NFT 신기술 도입이 주목받자 주가가 급등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말 나트리스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취소 판정을 받자 게임주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일시적인 조정장이라며 오히려 게임사들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P2E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넷마블은 P2E 게임인 챔피언스 어센션을 공개한 데 이어 자회사 잼시티의 블록체인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이외에도 조이시티, 데브시스터즈, 썬데이토즈 등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가 P2E 시스템을 도입한 신작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게임사들이 P2E 모델에 관심 갖는 이유는 아직 산업 내 관련 기술을 적용한 게임이 거의 없으며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어 마케팅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이용자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던 대형 게임사가 빠르게 P2E 게임의 출시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심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은 올해 상반기는 이제 대형 게임주들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중소형 게임주들보다는 약간 크래프톤이나 NC, 넷마블도 이제 같이 바스켓으로 보면은 이제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투자 적기는 상반기 쪽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초소형 전기차 생산업체인 에디슨 EV 대주주의 주식 처분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000원대에 불과하던 에디슨 EV의 주가는 관계사인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설이 나오자 지난해 6월 한 달간 340%가 넘게 급등한 바 있습니다. DMH, SLH, 노마드 IB, 아임홀딩스, 스타라이트 등 투자조합 5곳은 지난해 5월에서 7월 사이 기존 최대 주주가 갖고 있던 에디슨 EV 주식을 사들인 뒤 몇 달 뒤에 처분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에디슨 EV는 쌍용차 인수 이슈 때부터 주가가 많이 움직이며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라며 특히 투자조합은 투자 주체가 불분명하고 불투명해 많이 쓰는 수법이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도 집값에 대한 관심은 큽니다. 안정이 될 거란 기대감도 고개를 조금씩 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말부터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긴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가 그리고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시장에서는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흔들리는 분위기가 엿보이기도 하는데요. 부동산부의 이지영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주택 거래가 이 기자 완전히 얼어붙는 모습인데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약 67,159건이었는데요. 한 해 전과 비교하면 42.5%나 감소한 겁니다. 주택 매매량은 작년 3월부터 꾸준히 줄어왔는데요.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확연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국토부 집계가 나온 11월을 기준으로 1년 새 54.1%나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은 역대급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도봉, 강북, 노원 지역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도봉구의 지난해 거래량은 한 해 전과 비교해 58.4% 급감했고 강북구 57.5%, 노원구 56%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파구, 강동구, 강서구, 은평구 등도 같은 기간 거래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보통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 10,000건 정도 거래될 때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고 표현하는데요. 뜨겁진 않더라도 월 6,000에서 8,000건이면 보통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는 27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88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시기인 2008년 11월 1,163건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거래 절벽이 지금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집값 하락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주가 0.4%였는데요. 심지어 은평구와 강북구, 도봉구는 1년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집값 하락론을 말하는 목소리가 커질 만한 상황인 건데요. 하지만 아직 대세 하락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여전히 많습니다. 상승세가 주춤한 건 맞는데 여전히 수도권의 대기 수요는 탄탄하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3월 대선을 앞두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대두되고 있어서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올해도 집값이 크게 오를 거라는 예측도 만만치 않은데요. 공급 부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번 대선에서 쏟아지고 있는 공급 확대 공약이 오히려 개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작년하고 분위기는 다릅니다. 상승 하락론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인데 최근에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좀 변화가 있다고요? 네, 부동산 앱 직방에서 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주택 매매와 전월세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참여자 중 43.4%가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걸로 내다봤고 38.8%가 상승할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걸로 예상하는 경우가 다소 우세하게 나온 건데요. 설마 집값이 떨어지겠냐 하던 분위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전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집값 하락을 예상한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택시장 대세 상승이 약 8년을 이어온 만큼 변곡점을 맞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심리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새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뚜렷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예측이 어려운 만큼 올해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매주 발표되는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에 관심이 더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예, 부동산부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멘트 가격이 18%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상승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1위 업체 쌍용 C&E가 2월부터 일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톤당 78,800원에서 93,000원으로 18% 올립니다. 지난해 7월 7년 만에 5.1% 가격을 인상한 지 7개월 만으로 한라시멘트도 이달 25일부터 18%를 인상하고 성신양해와 한일시멘트, 삼표 등도 가격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업계는 유연탄과 요소수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레미콘 등 관련 건자재 가격 상승도 뒤따르고 아파트 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LG전자가 2022년형 OLED TV 라인업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세계 최대 크기인 97인치형과 가장 적은 42형을 추가해 모델 라인업을 확대했는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LG전자가 오늘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2022년 LG 올레드 TV 라인업과 사업 전략을 밝혔습니다. 올해 LG전자 TV 사업 전략의 핵심은 올레드 TV 강화입니다. LG전자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 올레드 TV를 상용화한 후 이 시장 점유율을 절반 이상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강화로 프리미엄 TV 시장이 성장하며 올해 올레드 TV 시장이 총 800만 대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LG전자는 올레드 TV 라인업을 업계 최다인 8종으로 확대합니다. 세계 최대인 97형과 가장 작은 크기인 42형을 추가해 초대형 프리미엄 TV와 세컨드 TV, 게이밍 TV 수요에 각각 대응합니다. 또한 LG 올레드 에보도 지난해 1개 시리즈 3개 모델에서 2개 시리즈 11개 모델로 늘립니다. 전 세계 올레드 TV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올레드 명가의 위치로 올려놨습니다. LG전자는 글로벌 TV 시장에서 올레드 생태계가 확장되고 또 완성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화질과 음질 데이터를 담아 개발한 AI 알파 9 프로세서 5세대를 활용합니다. 화면의 노이즈를 줄이고 해상도를 높이는 업스케일링과 다이나믹 톤 매핑 프로 등으로 화질과 음질을 다듬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LG전자는 올해 올레드 에보와 LG 스탠바이 미를 앞세워 글로벌 TV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전기차의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아 장거리 운전할 때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선보인 순수 전기 콘셉트카 비전 에퀵스. 1회 충전으로 최대 10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고 1kWh당 약 9.6km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갖췄습니다. 1회 충전에 1000km를 달리는 것은 기존 전기차 주행거리를 3배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들은 한 번 충전에 평균 약 300km를 갈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급 전기 세단 모델 S와 비교해도 주행거리가 거의 2배에 달합니다. The Vision EQXX started just 18 months ago as a visionary technology program, advancing in ways we never thought possible. They led to an all-electric range of more than 1,000 kilometers or 620 miles on one charge. 벤츠는 비전 에퀵스를 올봄 공개하고 2024년이나 2025년에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업체들의 배터리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광저우 자동차 그룹이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라면서 새 전기차 아이온 LX 플러스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주행거리는 아직 500km를 넘기지 못하고 있지만 선두주자인 현대차가 전기차 기술 개발을 위해 조직 개편까지 단행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CJ 제2제당이 글로벌 시장에 K푸드 영토 확장을 가속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본사 글로벌 조직을 따로 떼 해외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CJ 제1제당이 본사를 글로벌 헤드쿼터와 한국 식품 사업으로 분리하며 미래지향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해외 사업의 추진력을 더하고 글로벌 종합식품회사의 비전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헤드쿼터는 마케팅, R&D, 생산 등의 주요 기능을 편성해 국내를 비롯한 해외 전 지역의 사업을 관리합니다. 또한 헤드쿼터 산하에 식품성장 추진실을 신설해 6대 글로벌 전략 제품을 대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사업은 별도로 조직된 식품 한국 총괄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갖추고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는 보관입니다. 조직 개편과 더불어 해외 권역별 추진 전략도 구체화했습니다. CJ 제1제당은 올해 상반기 영국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K푸드의 불모지로 불리던 유럽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달 루마니아에 1호점을 오픈한 비비고 투고 매장을 동유럽 국가 대형마트 내 샵인샵 형태로 운영해 비비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비비고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중국은 만두와 치킨 등의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채널 성장에 집중하고 베트남은 현지 생산 기지를 통해 동남아, 호주 등 국가로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2022년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날씨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오는 2050년엔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기도 했었죠. 이를 위해서 올해 기후정책을 작년 12월 2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해에도 어김없이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와 관련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정부는 일단 2050년 탄소 중립, 다음에 2030년 NDC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서 약 4대 중점 분야의 재정 1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7조 9천억 원, 저탄소 생태계 구축에 8천억 원, 취약산업 계층 지원 등 공정한 탄소 전환에 5천억 원, 녹색금융과 연구개발 등 제도 기반 마련에 약 2조 2천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재정과는 별개로 탄소 배출권 매각 수입 등을 이용을 해서 2조 4천억 원 규모의 기후 대응 기금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기업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게끔 유인책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이 기금 중에서 탄소 중립에 이바지한 업체를 선별을 해서 우대 지원하는 기후 대응 보증 기금을 1조 원 규모로 신설을 하고요. 사회적 채권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이 녹색 채권을 발행할 때 검토비를 기후 대응 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이나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올해 예산에 시범 적용한 데 이어서 2023년에는 정식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중에 연구 용역을 통해 녹색 국채 발행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죠. 이러려면 이제 과감한 투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올해부터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 궁금하거든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과연 이 정도의 투자로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 순탄할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는데 올해가 일단 뭐 시작 연도이니까 시작을 해보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자, 올해 정부의 기후 정책 즉 중요한 것이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좀 평가해보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가 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됐는데요.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정책계획 혹은 개발 사업에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기후변화 영향평가 대상인 정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행정기관장들은 해당 계획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분석, 평가해야만 합니다. 또 정책계획이나 개발 사업이 국가 비전이나 국제 동향에 부합하는지도 따져야 하고요. 그리고 개발 사업자는 다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될지 또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등을 고려한 이런 분석이라든가 평가를 꼭 해야만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는 환경 영향,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줄이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해왔는데 그런데 정말 완벽하게 지켜졌는지 의아한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 영향 평가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함께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정책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올해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 예. 이 개선도 추진이 됩니다. 정부는 일단 2030년 NDC가 상향된 만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배출 허용 총량 부분을 포함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또 배출권 거래 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 조성자를 추가하며 증권사의 자기 매매를 허용하는 한편 2025년까지 장내 기후변화 파생 상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산업단지 단위 한국형 RE100 이행 모델을 마련하는 등 KRE100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기업이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인 RE100에 참여를 해서 줄인 탄소 배출량은 내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송 부분의 변화가 좀 필요한데요. 정부는 전기 수소차 보급 목표를 2030년 450만 대로 상향을 하면서 관련 기반시설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비용 지원으로 주유소라든가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를 함께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신재생 에너지 확충도 지금 시급하죠. 올해 정부는 풍력발전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돕는 풍력 원스톱 샵 도입을 추진하고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투자금을 지원하고 이익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ESG 경영이 대세인데요. 올해 한국형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업종 규모별로 구체화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은 공공주들에 참여하면 우대하는 방안 등도 실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좀 올해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끝나는 해 정도 가면 창대해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올해가 이민년인데요. 달라지는 기후 정책들 하나하나 또 짚어주셨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